중국이 자랑하던 AI 딥시크가 사실상 백기투항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빅테크를 따라가는 건 무리다라며 자기들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데요. 단돈 80억 원으로 800조 원의 시총을 날려버렸던 그 기세등등함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한때 AI의 구원자 혹은 미국의 재앙이라 불렸던 이 회사가 왜 1년 만에 찬밥 신세가 됐는지 한번 파헤쳐봐야겠습니다. 시간을 딱 1년만 돌려보죠. 2025년 1월, 그때의 충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하실 겁니다. 미국이 공들여 쌓아 올린 AI 성벽이 중국에서 온 이 저가형 모델 하나에 완전히 박살났던 그 순간 말이죠. 전 세계가 AI 하나로 먹고 살 것처럼 굴던 시기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단 며칠 만에 17%나 수직 낙하했습니다. 증발한 시가총액만 우리 돈으로 무려 800조 원대에 달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통째로 사고도 현대차와 기아까지 덤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셈입니다. 당시 시장이 경악했던 건 단순히 중국이 똑똑한 AI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가격표에 적힌 숫자였죠. 딥시크가 자신들의 최신 모델인 V3를 학습시키는 데 쓴 돈은 단돈 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볼까요? 보통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빅테크들이 정교한 모델 하나를 만들 때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이제 상식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딥시크는 강남의 웬만한 빌딩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돈으로 전 세계 1등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굳이 비싼 칩 없어도, 굳이 수조 원 안 써도 우리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죠. 실제로 R1이 출시되자마자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찍었을 때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샘 올트먼 같은 거물들도 대놓고 경계심을 드러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도 저렇게 싸게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을 정도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AI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구나.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났고 딥시크라는 새로운 괴물이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기세등등했던 고래가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힘이 빠졌다는 느낌 혹시 못 받으셨나요? 가장 먼저 딥시크의 발목을 잡은 건 역시나 미국의 집요하고도 강력한 칩 규제였습니다. 딥시크 쇼크 이후 미국은 곧바로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갔는데요. 원래 딥시크는 작년 말쯤에 차세대 모델인 R2를 내놓고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어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델을 훈련시킬 머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최신 칩인 블랙웰은커녕 구형 칩의 수출까지 꽁꽁 묶어버리자 딥시크는 어쩔 수 없이 자국산 칩인 화웨이 어센드 시리즈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람보르기니를 설계해놓고 엔진은 경운기 부품을 조립해서 얹은 격이라고 할까요? 화웨이 칩이 성능 면에서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수만 대를 동시에 연결해서 학습시키는 그 가혹한 환경에서는 속도도 안 나오고 자꾸만 시스템이 뻗어버리는 안정성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엔비디아의 쿠다만큼 받쳐주지 못하니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칩이 너무 급했던 딥시크가 선택한 방법은 전공법이 아니라 첩보작전이었습니다. 바로 작년 말에 터진 유령 데이터 센터 사건입니다. 딥시크가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데이터 센터를 차려놓고 거기서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 수천 개를 몰래 빼돌렸다는 루머가 제기된 건데요. 이들의 수법이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일단 공식 루트를 통해 동남아에 칩과 서버를 주문한 뒤에 엔비디아 직원이 현장 점검을 오면 멀쩡한 데이터 센터인 척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직원이 떠나자마자 서버를 싹 다 분해해서 부품 단위로 중국으로 밀반입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측은 이런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제보를 접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딥시크를 향한 전 세계적인 시선도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우아하고 써봤는데 알고 보니 내 개인정보가 중국 어딘가로 줄줄 새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보안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니 딥시크를 쓸 때 입력하는 키보드 패턴이나 IP 주소, 채팅 기록들이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법상 정부가 내놓으라고 하면 기업은 무조건 데이터를 바쳐야 하잖아요. 이게 알려지자마자 전 세계에서 딥시크 보이콧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반대로 대만, 호주가 줄줄이 차단 조치를 내렸고요.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초 산업부나 국방부 같은 주요 정부 부처에서는 보안 사고를 우려해서 딥시크 접속을 아예 막아버렸죠. 심지어 군 장병들이 휴대전화로 딥시크를 쓰는 것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설 정도니까요. 한마디로 딥시크는 집안 싸움을 넘어 국제적인 왕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딥시크가 바로 며칠 전 2026년 새해 벽두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참 뼈아픕니다. 자기들도 이제는 컴퓨팅 자원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구글의 제미나이 3 같은 글로벌 탑티어 모델들을 따라가는 게 벅차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작년 1월에 그렇게 기세 좋게 엔비디아를 폭락시켰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까운 고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의 한계보다 더 무서운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드웨어의 한계와 미국의 제재, 물론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딥시크를 그리고 중국 AI의 미래를 절벽으로 밀어넣고 있는 건 바로 중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태생적 시스템의 모순이죠.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방대한 데이터와 자유로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중국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 AI인데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빨간 줄을 쫙쫙 그어놓은 금지구역 리스트를 들이미는 겁니다. 딥시크는 현재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관리 규정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나 천안문 사태 같은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물어보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미리 준비된 표준 답안만 내놓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신경망 전체에 검열이라는 필터가 박히는 순간 인공지능의 핵심인 추론 능력과 창의성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여러 테스트 결과를 보면 딥시크가 일반적인 수학이나 코딩은 잘할지 몰라도 복합적인 사회적 맥락이나 논리적 비판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갑자기 바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의 일부분을 억지로 마비시킨 채로 천재적인 사고를 하라고 채찍질하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딥시크가 그동안 숨기고 싶어 했던 불편한 진실도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델 학습 방법에 대한 논란인데요.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딥시크가 오픈AI의 결과물을 대량으로 수집해서 자신들의 모델을 가르치는 지름길을 택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이 수조 원을 들여서 푼 문제집의 해설지를 몰래 베껴서 공부했다는 의혹이죠. 이건 처음에는 엄청난 속도를 내게 해주지만 결국 오리지널인 GPT-5나 제미나이 3 같은 모델들이 저 멀리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따라갈 방법이 없어지는 한계를 가집니다. 남의 답안지만 보고 공부한 학생은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응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최근 들어 딥시크가 스스로 컴퓨팅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춤하는 사이 미국의 빅테크들은 보란듯이 격차를 다시 벌리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출시된 GPT-5와 제미나이 3는 이제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인간처럼 보고, 듣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췄는데 딥시크는 여전히 1년 전의 영광이었던 R1 모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국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딥시크 쇼크를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가성비 좋았던 중국산 짝퉁의 반란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죠. 혁신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거나 기술적인 꼼수를 부린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검열받는 지능, 그리고 남의 성과에 기댄 성장은 결국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딥시크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논문을 내면서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죠. 업계 일각에서도 또 다른 딥시크가 언제든 튀어나와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현 시점 기준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업자 량원펑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효율화 전략이 칩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실질적인 모델 출시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둘째, 화웨이 칩을 기반으로 한 중국 자체 AI 생태계가 글로벌 표준인 엔비디아 쿠다 연합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성능 격차를 유지할지도 중요한 지표가 될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시크의 사례를 지켜본 다른 중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어떤 기상천외한 우회로를 찾아낼 것인지가 향후 AI 시장의 변동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AI 시장의 패권 다툼은 이제 단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인프라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딥시크의 정체는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전략적 힌트를 주고 있겠죠. 오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